안녕하세요. 과학동아리 활동 발표회의 안내를 맡은 녹양중학교 교사 양승진입니다. 과학동아리 활동 발표회 안내는 과학동아리 활동 발표회 소개, 과학동아리 운영, 과학동아리 활동 발표회 준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동아리 활동 발표회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과학동아리 활동 발표회는 한국과학교육단체 총연합회에서 주관하며 경기도 과학동아리 활동 발표회는 경기도교육청 미래과학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행사의 목적은 탐구 중심의 학교 과학교육 활성화, 자율적 탐구로 창의력 신장 및 과학진로 개발의 기회 제공, 학생이 배움의 주체로 협력 성장하는 과학동아리 활동 활성화입니다. 학생이 과학적 소양 증진과 건전한 과학문화 확산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동아리 활동 발표회에서 발표 내용은 학교 내 과학동아리의 과학 관련 활동 중심 내용, 연구활동보다는 과학동아리의 체험활동 중심 탐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활동 중심의 내용을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동아리 활동 발표회 발표 내용의 활동 기간은 매년 3월부터 대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표를 할 때는 다음 해 2월까지의 활동 계획도 예정이라는 표현으로 포함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대회 이후에 동아리 활동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동아리 활동 주제의 취지에 맞게 동아리 활동이 연결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과학 동아리 활동 발표회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구성된 학교에 등록된 정규 과학 동아리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 동아리이기에 학생들이 활동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학교로 구성된 연합 동아리는 참여할 수 없고 단일 학교에 소속된 동아리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도교사도 같은 학교 소속이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전국대회에 맞게 틀을 유지하면서도 꾸준한 과학동아리 활동 지도에 관한 연수 시행, 참여 가능 학교를 경기도 내 모든 초, 중, 고등학교로 확대, 심사와 부수 활동을 같이 하는 과학축제 같은 대회 진행, 학생평가단 도입 등 경기도 나름의 특색을 가지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행사 명칭이 과학동아리 활동 발표 대회에서 과학동아리 활동 발표회로 변경한 것은 과도한 경쟁보다는 동아리 활동 내용을 발표하고 참관하면서 서로가 배우고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대상 시상은 없습니다. 경기도 과학동아리 활동 발표회 운영 순서를 요약해보면 2월이나 3월에 과학동아리 활동 발표회에 대한 요강이 경기도교육청 미래과학교육원에서 각급 학교로 발송됩니다. 과학동아리 활동 발표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는 먼저 요강 내용에 따라 4월에 참가 신청서 및 계획서를 제출하고 9월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보고서 심사를 통해 경기도 과학동아리 활동 발표회에 참가할 동아리를 60팀 내외로 선정하고 9월경에 경기도 과학동아리 활동 발표회가 진행됩니다. 전국 과학동아리 활동 발표회는 11월 정도에 진행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초, 중학교 2팀, 고등학교 4팀이 참가합니다. 예전 전국대회는 심사를 위한 대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전국대회는 경기도와 유사하게 참가 동아리의 모든 전시물을 전시하여 참여자 모두 결과물을 관람하는 축제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과학 동아리 활동 발표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동아리의 발표 학생 2명과 지도교사는 추후 학생 해외 과학 탐방의 기회도 제공됩니다. 과학 동아리 활동 발표회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은 한국과학교육단체 총연합회 홈페이지, 경기도교육청 미래과학교육원 홈페이지, 그리고 학교로 발송되는 과학동아리 활동 발표회 요강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동아리 활동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동아리 활동을 시작하려 할 때 제일 먼저 만나는 문제는 주제 선택입니다.
전국대회나 도대회에 예전 참가했던 우수 동아리들의 주제를 참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전 참여했던 동아리들의 주제를 확인하기는 어려웠지만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아리 구성원들의 관심과 학교 주변 환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제를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숲이나 하천, 호수 등이 있으면 이를 활용한 주제, 대학이 있으면 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주제, 지역에 발전된 산업이 있으면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주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내용이 있어야 하니 발표회까지 적절한 과정과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활동할 주제인지 단연간 활동할 주제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학교 주변 숲에 대한 생태 도감을 만든다고 하면 한 해 동안 활동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 1년 동안 탐구할 구역을 정한 후 연차별로 탐구를 하고 마지막 연도에 도감을 정리하는 활동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주제의 차별화도 필요합니다. 같은 동아리에서 하는 활동은 예전에 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예전에 했던 활동과 구체적인 차이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문 동아리의 경우 예전에 메시아 목록에 대한 촬영을 했었다면 활동 주제를 메시아 목록 스케치로 잡고 촬영된 모습과 눈으로 보는 모습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들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동아리 활동으로 끝나지 않고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 내용이 활용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수목 안내 자료 개발이라는 주제가 있으면 이를 QR코드를 활용하여 스마트 기기에 설명 확인을 할 수 있게 한 후 학교 수업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아리 활동 주제를 적용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으로 나누어 운영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기 계획은 전체 동아리 구성원이 모두가 참여하며 연 단위로 운영됩니다. 해당 연도에 진행할 수도 있으며 주제에 따라서 3년 또는 4년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천 탐사의 경우 1년 동안에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답사 지역을 나누어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거나 수질, 동물, 식물, 미생물 등의 환경 요소를 나누어 적절히 연차별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연도별로 어떻게 활동하였는지 보고서에 제시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 계획은 장기 계획과 연관이 있는 세부 주제를 가지고 모든 별로 단기간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아리 활동 영역을 구분하여 활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부분의 잘 되어 있는 보고서를 보면 장단기 계획 활동과 모둠 활동, 교육, 체험, 답사 등 주제와 관련된 활동, 부스 활동, 동영상 및 자료 제작 등 과학문화 확산 활동, 봉사활동과 기타 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아리 성격에 따라서 이를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활동 영역을 구분해 놓으면 발표에 참석 시 보고서나 차트를 만들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활동마다 동아리 구성원들이 활동하는 모습의 사진을 충분히 찍어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학 동아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동아리가 필수처럼 하는 활동이 봉사활동과 과학문화 확산 활동입니다. 특히 봉사활동은 재능기부, 환경정화 등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특정 지역에서는 지역에서 연대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과학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보이는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됩니다. 탐구 실험 동영상 제작 및 활용이라는 주제로 활동하는 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단계로 실험 동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어떤 종류의 실험을 할 것인지 전체 주제를 정합니다. 교과서 실험 직접 해보기, 교과서 실험 개선하기,
우리들이 궁금했던 것들 실험으로 알아보기 등의 전체 주제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로 모든별 실험 주제 정하기, 모든별 자기주도 실험 수행하기, 실험 동영상 제작하기 활동을 수행합니다. 실험을 하다 보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생겨서 재실험을 하는 경우나 생각하지 않은 일이 발생해 곤란한 경우들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성공적인 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조언이나 실패하는 조건 등을 정리해서 같이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험실 안전에 대한 문제도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험에 필요한 안전 관련 내용의 자료를 제작하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작한 실험 동영상을 활용하여 과학문화 확산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아리 홈페이지에 실험 동영상을 탑재하거나 실험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동아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QR코드 소책자를 제작하여 보급하거나 하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제작한 실험 동영상을 활용 학생들의 탐구 실험 가이드를 만들거나 교육봉사를 하는 동아리라면 교육봉사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동아리 활동을 실험만으로 끝내는 것보다 여러 활동으로 연계시켜 나간다면 더 충실한 동아리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 동아리 활동 발표회 준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를 쓰는데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뿐만 아니라 발표 자료는 내가 이해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동아리 활동에 대해 상대방에게 안내해 주는 자료들입니다. 준비할 때 내 기준보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 대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동아리 보고서를 참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과학 동아리 활동 발표회 보고서와 학술 논문과 차이점은 과학 동아리 활동 발표회 보고서는 활동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뚜렷한 학문적 결과가 없어도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느끼고 배우는 것과 작은 결과이지만 과학문화 확산 활동에 적용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학술 논문에서는 실험 결과 사진이나 데이터, 그래프 등이 중요한 내용이 되지만 과학 동아리 활동 발표회에서는 학생들이 활동하는 모습 사진이나 동영상, 산출물 사진 등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통이 있는 동아리면 최근 몇 년간의 동아리 활동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동아리 활동의 연계성과 예전 동아리 활동과 차별화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연간 운영 계획을 제시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연간 운영 계획에는 대회 이후의 계획을 예정으로 하여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기에 좋습니다. 활동이 많은 동아리들은 영역 구별을 할 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전국대회의 경우 보고서 페이지 제한이 있어 전체 주제에 부합하는 활동들을 더 자세히 강조하고 그 외의 활동들은 간략하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활동 영역마다 표 등을 활용하여 일정한 양식의 요약을 넣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소개하는 것이므로 6하 원칙을 적절히 적용한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활동하는 사진은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아리 활동 소감이나 시행착오를 통해 학생들이 깨닫고 배운 점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과학 동아리 활동 발표대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동아리의 보고서 일부 모습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 동아리 소개와 동아리 활동 내용을 적절히 눈에 쉽게 보이게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운데 사진은 개별 활동의 모습을 학생들의 활동 모습 사진을 포함해서 간략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동아리 연간 활동 내용을 기간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며 특히
대회 이후의 활동 계획도 예정으로 포함된 것이 눈에 띕니다. 이 외에도 생태 탐사를 하는 동아리들 같은 경우 지도에 생태 탐사 일정을 표시하여 학생들이 어떤 일정으로 어느 지역에서 탐사가 이루어졌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는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차트 제작과 부스 준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인 차트만으로 동아리 활동의 전체 내용을 자세히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메인 차트는 동아리 소개와 활동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조화하면서도 내용은 간략하게 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소개, 주제, 연간 운영 계획, 각 활동 요약, 결론 등을 포함하도록 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세한 활동 내용은 보조 차트나 태블릿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하는 내용에 따라 차트와 태블릿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보조 차트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의 아이디어 싸움은 발표회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좁은 발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궤도식, 회전형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부스의 배치는 얼마나 효율적이며 산출물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전달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부스를 꾸미는 공간은 주어진 테이블과 앞부분 일부입니다. 대회 당일에는 발표에 필요한 적절한 산출물과 부스 활동에 필요한 장비들로 부스를 꾸밀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크기가 큰 산출물이나 동아리 활동에 사용한 장비이지만 부스 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실험 기구들은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대체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경기도 발표에 참여했던 동아리 차트 중에서 제가 주관적으로 잘 꾸며졌다고 생각되는 몇 개를 모아봤습니다. 왼쪽은 학교 내 공간별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물리공학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활동한 동아리입니다. 중앙에 학교의 단면도를 놓고 활동한 내용들의 위치를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활동을 영역별로 나누고 공간을 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공간을 활용하여 짜임새 있게 동아리 소개, 운영 성과, 향후 계획 등을 배치하였으며 자세한 활동 내용은 보조 차트나 산출물을 활용하였습니다. 오른쪽 차트는 생태 탐사 활동을 한 동아리입니다. 차트의 영역을 효율적으로 구분하여 활용한 점과 학생들의 활동하는 사진을 적절하게 사용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활동 영역도 적절히 구별하여 차트에 표현하였고 추후 활동도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홍보 및 캠페인 계획으로 과학문화 확산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도 좋아 보였습니다. 경기도 발표회에 참여했던 동아리 부스의 일부 모습입니다. 산출물들이 종류별로 잘 구분되어 있습니다. 발표자의 설명을 듣지 않고도 산출물이 어떤 결과물인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의 사진들처럼 명패를 이용하여 산출물을 구별하여 전시하는 동아리들이 많아 산출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A4 크기의 보조 차트들을 사용하는 예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조 차트를 보면서 탁상 달력처럼 차트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하고 싶었습니다. 발표는 동아리 대표 2명의 학생이 합니다. 어떤 학생이 발표를 하는 게 좋으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동아리 활동에 가장 열심히 했던 학생이 발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학생들이 더 잘 대응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발표회에서 발표하는 학생은 발표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한 학생이 발표하면 다른 학생은 발표 보조를 해주어야 합니다. 발표하는 부분을 메인 차트의 어느 부분인지 지시를 해주거나 세부 활동에 대한 설명에는 관련된 산출물을 심사위원 앞에 보여주는 등의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발표하는 학생들은 심사위원의 표정이나 분위기, 말투 등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발표하는 동안의 분위기와
평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가 여러분들의 과학 동아리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음 경기도 과학 동아리 활동 발표회에서 더 성장한 모습으로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